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걱정들이 많습니다만 이곳 프롬펜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도로에는 더 많은 차들과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마치 딴 세상에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곳이 코로나가 없어졌다거나 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경제 여건이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듯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으나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한 주 확진자 수는 20여 명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해외 출입국 통제도 전혀 없으며 확진자도 특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같이 재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지금의 코로나 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봉쇄와 같은 통제보다는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공사 현장으로 돌아와 금주 이웃과 땅 문제를 촉발시킨 일본 이웃과 구입 잔금 지불 독촉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집 또한 현재 뒷집과 소송 중인 상황과 건설부 토지국에서 지적도와 새로운 토지대장 수정 작업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막무가내 식으로 잔금 지불을 독촉해 왔습니다. 이전 변호사의 착오로 엉터리 등기상에만 존재한 땅을 계약하고 성금 50%를 지불한 이상 저희는 계약서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한 대로 구매한 84스퀘어미터를 실제 땅으로 받아내고 잔금 치르는 것이 최선의 그림인데 이웃 땅 주인은 실존하지 않는 땅 판매한 입장이라 실소유 땅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변호사에게 잔금 받아주면 만불을 주겠다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외국인을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인지, 그리고 변호사 말만 믿고 과거 어리석은 짓을 한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납니다. 어쨌든 이 또한 새 등기증을 받으면 기지불한 성금 50%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잔금을 치르고 실존 땅을 받든지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뒷집 소송인이 저를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사의 요구로 다시 검찰청에 불려갔습니다.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무고죄로 이 이웃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일부이기는 하나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 외국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무엇을 훔치거나 돈을 뜯거나 하는 행동이 큰 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소송 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오신 많은 한국 분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해맑고 순진하다고 생각하시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런 친절이 큰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사 현장은 8층 바닥 슬라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너무도 위험한 임시 계단 대신에 새롭게 리프트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용시설 조적 공사도 완료되었고 다음 주 미장 공사 및 마감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디자인 도안대로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나올지 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차기 총리로 내정된 훈센 총리의 장남 훈 마넷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뉴스 보도를 보니 훈 마넷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100만을 넘었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독재 세습을 언급하고 싶으나 애둘러
한국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1985년부터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는 훈센 총리는 이 세상 현존하는 최장기 집권자로서 37년째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74세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현재 나이가 71세이니 내년 총선이 훈센의 마지막 기간이 될 듯하며 2028년에는 훈 마넷이 새로운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훈 마넷은 5남매 중 첫째로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캄보디아인 최초로 졸업하였으며 아버지의 권유로 1999년도에 캄보디아 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02년도에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 2008년도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자답게 아버지 덕분으로 캄보디아 군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육군 총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 구심점에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집권당인 인민당 CPP당의 최고 중앙회의 상임위원이며 모든 훈센 장학사업의 대표로서 국가장학금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며 청년 봉사활동협의회 회장 등 온갖 자선단체의 수장으로 국민들에게는 온화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무지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100만을 돌파한 페이스북만 봐도 전체 사진 2만 4천여 장 중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과 웃으면서 포옹하거나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나 지지자들과 찍은 셀프 카메라들인데 이 모두 차기 총리의 개인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노던 일리노이스 대학 정치학 교수인 백흥 박사는 한 심포지움에서 훈 마넷은 아버지와 달리 깨끗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덕분에 잡초 같은 인생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아버지와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며 캄보디아 시민들 대부분도 아버지와 다를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 심리가 있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호주의 그리피스대 국제관계학 교수인 모르겐 베사 교수는 훈 마넷은 지금의 이미지로 아버지의 독재 모습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지 세력 확보와 반대파 탄압에 오히려 합세하고 있어 정재계 관계 구축에만 바쁘며 그가 정권은 잡겠지만 캄보디아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훈센 총리가 권력 승계를 다른 나라들과 많이 비교하기도 하는데 한국을 언급하면서 그가 늘 존경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그 누구보다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 그중 한국이 캄보디아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치 모델로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자 훈센 총리는 그 누구보다도 또 크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일정대로 아들 훈 마넷이 수상이 된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훈센과 다른 점은 첫째, 훈센 총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은 해외 유학 경제학 박사로 유식하며 적어도 무대뽀로 밀어붙이지는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둘째로 훈센은 크메르 루저 시절부터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친중 원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수학하며 생활한 탓에 친미이며 아버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본주의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정 기대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부정부패의 원인은 훈센 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국가가 가난한 탓으로 공무원 개개인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체를 밟는 것은 자기 자신 권력에 무덤을 파는 짓이라 아버지와 다른 올바른 권력을 잡기 위해 자기부터 청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캄보디아 국민들은 훈센보다 아들 훈 마넷이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총리가 되더라도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위정자들과 기득권들은 훈센 밑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이라 이들을 극복하기에는 훈 마넷 개인으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 바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장남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훈센 총리가 사망할 경우 기득권자들과 국방부 소속 정보부장인 둘째 훈 마넷과 언젠가는 캄보디아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셋째 국회의원 훈 만이 두 친동생들과의 권력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나라가 네 편 내 편이 되어 싸워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훈센의 아들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어떤 변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심은 부정부패가 줄고 더 민주화, 더 자유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염원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어느 개발도상국 국민이든 간에 똑같은 생각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캄보디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